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2K 브랜딩에서 지금 건프로님과 같이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이랑 일하면서 네.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또 가공해가지고 네.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기가 꽤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 오늘 좀 노하우 좀 많이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고 있는 건 다 털고 가겠습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네. 사실 프랜차이즈 매장 말고 네. 개인 브랜드를 또 구축해가지고 매장을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B2K 브랜딩에서 의뢰가 들어오거나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앙점으로 두고 있는 건 그분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아드리는 과정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로망들이 많은데 대부분 거의 끝까지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죄송하지만 저희는 작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울리는 옷을 찾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저희가 어울리는 옷을 찾았을 때 기쁘게 같이 입어주고 즐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어서 가장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는 옷을 객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들 적용해 나가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자고 했을 때 이게 나와 맞는 옷인지 그걸 네. 먼저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나가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나랑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성향이라든지 네. 아니면 주방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각오도 다 됐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템이 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끔 포지셔닝을 시켜야겠죠. 예를 들면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점검해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그분이 어떤 카테고리로 가야 될지를 정하고 버스로 치자면 이분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를 먼저 정하고 큰 버스가 정했다면 몇 번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이제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치킨을 하시는데 닭에 관련된 주방에서 화구를 쓰는 요리를 하는데 어떤 분은 튀기는 게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를 구이로 해서 숯불로 해서 로바다기처럼 하시는 게 어울리시는 분도 있고 그것들을 찾아드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상권 혹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본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아내야겠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감독한 게 하우츠 도쿄잖아요. 네, 그 전체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성향을 찾으셨는지 나에게 맞는 옷을 어떻게 찾았는지 좀 궁금해요. 하우츠도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완벽한 중식은 아니지만 약간 라이트한 형태의 중식집 운영하고 계셨고 좋은 성과를 내고 계셨어요. 근데 하지만 그 아이템의 경우에는 주변에 조그만 경쟁자가 들어와도 흔들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가맹 사업을 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레시피는 훌륭했으나 그거를 포장하는 게 부족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효율성이라던가 가성비만 따진다면 전부 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지 뭐하러 백화점 가서 살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같은 원물이더라도 그 물건이 놓여있는 위치가 도매시장이 아니라 백화점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게 바꿔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현재 시장이 너무 그 마진 구조가 타이트한 박하니까. 구조이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같은 원물을 쓰더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 전략을 좀 짜는 걸 시간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구독자분들이 물론 자금이 많거나 하시면 뭐 일전에 배문진 대표랑 인터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맡기고 같이 조율하고 협업해가지고 만들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쵸. 소액으로 또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팁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현실과 그 이상의 차이를 느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매장 운영 중이시라고 하면 쉬는 날을 만드셔서 꼭 그날만큼은 조금 외식비를 지출해서 느껴보러 다니시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저나 배 대표님이나 건프로님이나 셋이 같이 작업을 할 때 뻔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컨설팅 한다고 해서 꼭 중식집을 다니진 않잖아요. 네. 저희 일식집도 가고 하면서 차용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당에서는 사장님이 멘트가 너무 좋아요. 꼭 계산할 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물어보고 귀찮아도 카운터에서 문 앞까지 꼭 몇 걸음에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 매장이 있다면 그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매장에서는 사장님이 음식을 하실 때 막 직원들이랑 웃으면서 재밌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걸 연출해야 되고, 어디서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장실에 좀 파우더룸 공간을 작지만 컴팩트하고 예쁘게 꾸몄다던가 이런 포인트들을 모은 다음에 어떤 한 톤으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시려면 많이 다니셔야 되고, 그 축적된 경험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좀 시간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무조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카피입니다. 카피를 잘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까지 벤치마킹을 하라라고 하시는 게 좀 색다르긴 하네요. 왜냐면 대부분은 컨셉이라든지 뭐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접객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인테리어 실제로 제가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지만 가장 최종점에서는 최고의 인테리어는 사람이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나 오는 손님들의 표정, 그다음에 손님들의 상태, 즐기고 있는 모습들, 그 음악 소리, 조명 이런 것들이 최고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작은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비싼 스시집에만 가면 주는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물수건을 줘서 손을 닦게 해준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짜서 작은 돈으로도 내가 좀 럭셔리한 시간을 가졌다, 스몰 럭셔리를 즐겼구나라는 만족도 주는 거, 요새 좀 그런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대표님만의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공유를 하고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시작되면 저희가 계획을 짜고 프로젝트에 맞춰서 레퍼런스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서 같이 공유를 하곤 하는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두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서보다는 사진이나 그 그림을 보면서 서로 회의하면서 맞춰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기존에 대표님 브랜드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리틀방콕. 네. 리틀방콕도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리틀방콕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옆에 50평짜리 태공점이 있었어요. 근데 카페는 너무 많이 생기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죠. 아, 이 시장이 곧 꺼지겠다. 그래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보였던 게 태국 음식이어서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됐죠, 제가. 인수를 했는데 좀 내부가 엉망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자만한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처럼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매출이랑 뭐 권리금 뭐 이런 것들만 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들어왔더니 엉망이어서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거를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이 비주얼에선 비싸게 못 받으니 리브랜딩을 해서 새로 런칭을 하자. 그래서 동시에 이제 쌍문동에 있는 쌍리단길, 현재 쌍리단길 쪽에 하나 오픈을 하고 성북구 기름 뉴타운 주거 같은 달에 두 개의 동시를 모던한 인테리어로 바꿔서 태국음식스럽지 않은 곳에서 태국음식을 파는 컨셉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네. 리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 리브랜딩을 한다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한 물음은 진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단을 내려야지 리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리브랜딩의 어떤 현실적인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쳐야 됩니다. 바닥을 쳐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에 대한 고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고찰을 통해서 저도 결국은 이게 상품의 가능성은 있으나 잘못된 조리 방식과 잘못된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노력과 이 정도 재료를 썼다면 높은 가치를 부여받아야 되는, 그렇지 못한 게 이 사업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려면 비주얼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할 때 이미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 그냥 인수해서 개보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리브랜딩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조금 체크가 가능하실까요? 보시게 된다면?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리브랜딩을 하시면 분명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리브랜딩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이미 그 패배의식 속에 갇혀 있으시거나 아집이 너무 강하신 경우에는 리브랜딩의 의미가 없죠. 리브랜딩이란 건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식구들도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옥상별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옥상별관 같은 경우는 리브랜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좀 하신 거잖아요. 그쵸. 없던 곳에서 새로운 거를 좀 창출하셔가지고 네. 일매출을 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네. 끌어올리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상별관의 경우는 기존에 그 한일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홍 대표님께서 기존에 있던 불고기집 총 4개층을 사용했던 불고기집에 대해서 작업을 의뢰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엔 내부적인 거를 크게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건 너무 덩치가 커서
줄어서, 그래서 원가라던가 신메뉴라던가 어떤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는 동선 구조들에 집중을 하던 와중에 그 건물에 어떤 엑스트라 공간을 갔는데 저한테는 그게, 남들은 담배 피는 공간인데 저한테는 그게 루프탑으로 보이더라고요. 평소 루프탑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죠. 우리 최소한의 돈으로 한번 여기서 일을 내봅시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저희가 먼저 건의를 드린다는 게. 과감히 의뢰를 드렸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너무 좋아하셔서 그럼 한번 시작해봅시다 해서 거기를 루프탑으로 바꾼 거죠. 물론 나중에 사진이라던가 이런 게 또 첨부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냥 마른 시멘트 바닥에 담배 피는 공간이었던 게 저한테는 그게 루프탑으로 보였던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아, 여기서 마법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 사실 보는 사람의 어떤 시야랑 인사이트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초보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다 컨셉이든 인테리어든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네. 교육만 잘 받으면 되는데 개인 창업자분들이 인테리어 컨셉을 어떻게 잡을지 또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계약을 해야 되는지 네. 잘 모르고 그걸 조금만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컨셉의 경우에는 너무 크리에이티브하게 다가가시보다는 잘 되는 곳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장사를 너무 잘하고 있고 잘 되는 집들을 보시면 수저 놓는 방향 하나 혹은 물컵을 놓는 방식, 냅킨을 꽂아두는 방식,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매장들이 있고 혹은 그 대표님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면서 그 손님들에 의해 그 매장의 세팅이 좋아집니다. 점점 손님이 많아지고 반응이 좋고 이렇게 했더니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본인 의도와 다르게 방향을 바꾼다던가 조명을 바꾼다던가 음악 스타일을 달라졌던가 그런 것들 카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이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약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 네. 거를 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건 많은데 그걸 통합하지 못한 경우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하이볼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고 칵테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으니까 술을 비싸게 팔 수 있구나 해서 어떤 소주 파는 데서 하이볼 파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혹은 비싼 술을 갖다 놓거나 마실 분위기가 안 나는데 그 비싼 술을 어떻게 맡겠습니까? 와인 함부로 갖다 놓지 말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그렇죠.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나는데 내가 와인 좋아하고 내가 위스키 좋아해서 갖다 놓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표님이랑 하우츠 도쿄에서 네. 짧게 술자리 가졌잖아요. 네, 그쵸. 한 2시간 먹었는데 7만 원이 넘게 나가지고 그래서 가볍게 마셨죠, 저희는. 아니 손님 입장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객단가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 구조를 짜는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공간의 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간의 힘을 만드는 건 단순히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현장의 온도, 공기, 습도, 직원이 나를 챙겨주는 눈빛, 안내하는 손짓 모든 게 다 포함될 텐데 그 모든 걸 디테일하게 맞춰서 만족도를 높이면 같은 물건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우츠 도쿄를 세팅할 때도 중요시했던 건 같은 음식을 본인이 원래 운영하던 데에서는 7, 8천 원 팔았던 걸 여기서는 11,000원에 팔아도 손님들이 기분 좋게 드시거든요. 그 전에 매장은 술이 안 나가는데 여기서는 1품질로 3만 원짜리가 하루에 10병이 나가거든요. 근데 사람은 60%밖에 안 써요. 원래 같은 매출을 칠 때보다.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건 당연히 저는 공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간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잘 케어해야 되고 복장, 말하는 톤, 그리고 매장의 온도,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디테일하게 세팅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 브랜드를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일선에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가끔씩 전화 드릴 때마다 실제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찌됐든 인간들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좀 위급할 때 좀 많이 나갔었죠. 그리고 특히 저희 직영점들 기름뉴타운점 본점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단골들이 많으시고 해서 개인톡으로 예약을 하세요. 저한테 오늘 대표님 매장에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큰 스케줄이 없고 근처에 있다 보면 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이 있었고 제 작은 노력 하나로 그분들이 모시고 온 손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뭐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면 매장의 바탕 매출이 되고 그게 튼튼한 매장일수록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브랜드도 사실은 밥집 중심의 운영이었다가 네. 테이블 단가를 올라가는 전략을 취해서 오히려 매출이 더 올랐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네. 밥집으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네. 주점으로 좀 돌릴까 말까 고민도 하시거든요. 네, 네.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리틀방 같은 경우는 술이 많이 팔리는 쌀국수집으로 사실은 주류 업계에서도 유명해져 버렸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는 컨셉이에요. 메뉴 구성할 때도 고민을 했던 게 기존에 있던 것과 너무 낯설지 않은
많으면서 또 술 마시기 좋은 메뉴를 만들어내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이 팔릴 수 있는 무드를 연출해야 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매장 분위기를? 네네. 너무 밝아도 안 되고 옆에 애기들인데 옆에서 술 먹을 수도 없고. 아,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 손님들한테 접해져 있는 이미지 자체도 너무 밥집 이미지면 안 되니까 저희 가맹점주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술을 한 잔이라도 시킨 손님이 있다면 그분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라. 그래서 그런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게 해야 된다. 사실 뭐 쌀국수 해봤자 8,000원, 9,000원 뭐 이런데 그거 하나 팔 때 옆에서 6,000원짜리 수입 생맥주 한 잔 팔려주면 거의 60, 70% 매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무엇이든 다 해라. 과자든 서비스 안주든. 그래서 저희는 태국점인데 비 오는 날 되면 부추전을 부쳐드립니다. 아, 직접? 네, 부추전도 부치고 저는 뭐 짜파게티 끓일 때도 있고 어쩔 땐 7080 가요도 틀고 그날 와 있는 손님들이 마치 나만을 위한 전세낸 공간처럼 느끼실 수 있게 신청곡 받을 때도 있고요. 참 남다른 브랜드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저희 가맹점주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모시는 편이에요. 내가 사람을 안 좋아하고 내가 다가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즐기겠냐라는 게 제 생각에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저희들의 소신이나 이런 게 같이 오랫동안 공유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맹점을 내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물이고 네. 영업 제한이 풀리면 네. 실제 뭐 보복 소비라든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을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전략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간이 너무 막혀있는 매장들의 경우는 앞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공간이 막혀 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면 테라스가 있거나 전면이 넓어서 밖을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거나 폴딩으로 돼 있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매장들은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매장의 경우에는 그 아늑함을 잘 연출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함, 아늑함을 연출해서 지금은 배달업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누워서 스테이크도 먹을 수도 있고 진짜 뭐 랍스터도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 굳이 나와서 소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뷰나 개방감 혹은 아늑한 데서 나만을 바라봐주는 그런 서비스? 결국은 배달과 우리의 차이점은 공간과 대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로 가는 방향을 저는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예, 누워서 배달시키는 게 있는데 굳이 나와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내가 찾아오는 것보단 나와서 내가 단돈 몇천 원을 더 썼을 땐 손님이 직접 내 눈앞까지 갖다 주고 그 치워주고 마치 집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배달비 내고 시키시는 거잖아요. 네. 그냥 나와서는 그 갖다 주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그게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만족도를 드리는 작업, 서빙, 접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무드. 마지막으로 이제 기지개를 조만간 필 네. 우리 좀 힘들었던 자영업자분들한테 네.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컨설팅을 같이 이제 권프로님이랑 백문진 대표님이랑 같이 하고 있지만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비 오면 배달요금 할증이 붙을까봐 걱정을 하고 코로나 확진되면 가게를 직원들이 다 걸리면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말 끝이지 않나 싶고 그래도 봄은 오니까 마지막 한번 힘을 짜서 한번 해보시자 해보고 올해까지는 한번 해보시는 걸로 힘을 내보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외부인이 아니라 나한테 있으니까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고찰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풀려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져 있지 마시고 먼저 나부터 잘 챙기고 나를 많이 아껴준 다음에 내가 행복해야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좀 쉬시는 날 쉬시고 이제 꼭 주 7일 하지 마시고 쉬는 날 정규 만날 쉬시고 충전해서 나머지 날 손님들 기쁘게 해주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